사람이 죽으면 유산은 가족에게 남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족보다 동물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모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반려동물 유산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미국에서 호텔 여왕이라 불리던 여성 리오나 햄슬리입니다. 그녀는 고급 호텔 체인과 부동산을 운영하던 억만장자로 전성기에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부의 상징이기보단 냉혹한 성격과 사회적 고립으로 더 자주 언급됐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세금 탈루로 감옥까지 다녀오면서 그녀는 대중에게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그녀는 점차 세상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가 삶의 말년에 가장 가까이 한 존재는 인간이 아닌 작은 흰색 몰티즈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개로 알려졌지만 리오나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존재였고 그녀는 그 강아지를 자신의 침대 곁에서 재우며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듯 지냈습니다. 외로웠던 리오나에게 그 동물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2007년 리오나는 세상을 떠나며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손자 넷 중 2명을 유산에서 제외했고 대신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무려 1,200억 원, 정확히는 1,200만 달러를 상속하겠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단순히 웃고 넘길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면서 이 작은 강아지는 법적으로도 유산의 수혜자가 되었고 리오나의 손자들은 법정에 나가 유언 무효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재판 결과 일부 손자들에게는 유산 일부가 다시 돌아갔지만 그 과정에서도 리오나의 의지는 대부분 존중됐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약 400억 원 수준의 유산이 남겨졌고 이 자금은 그 동물의 생애 전반을 보장하기 위해 신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이후 이 강아지는 뉴욕의 비밀 장소에 경호원과 함께 거주하며 최고급 사료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협박 편지를 받은 일도 있어 실제로 무장 경호원이 동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호텔과 차량이 준비됐고 여행 시에는 전용 항공편이 제공됐습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하나의 VIP로 대우받은 셈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개판이 따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리오나의 입장에서는 이 동물 한 마리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사회와 멀어졌던 한 인간의 외로움이 이 작고 하얀 개에게 모든 감정을 쏟게 만들었고 결국 죽음 이후까지 그 감정을 유산이라는 형태로 남긴 것입니다. 그 강아지는 2010년 1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지는 리오나의 가족 묘역 근처에 따로 마련됐고 지금도 가장 부유했던 반려견으로 인터넷 곳곳에 이름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동물에게 물려준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합니다. 그리고 유산이란 단어가 반드시 피로 연결된 관계에서만 오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두 번째는 1992년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은둔 생활을 하던 노인 벤 레아였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평생을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갔습니다. 언론과의 접촉도 피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거의 교류 없이 지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조용히 곁을 지키던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그 고양이는 유기묘로 알려졌으며 벤 레아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면서 둘은 오랜 세월을 동행하게 됩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고양이의 밥을 챙기고 창문에 앉은 고양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노인에게 이 고양이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오랜 침묵 속에서도 둘 사이엔 무언의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벤 레아는 사람보다 이 고양이와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유일한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삶의 말미에 유언장을 남겼고
이 유언장이 공개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벤 레아는 자신의 총 자산 가운데 약 1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을 고양이에게 상속하겠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물론 고양이가 직접 돈을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산은 신탁으로 설정되었고 고양이의 생애를 보장할 수 있는 관리인이 함께 지정되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확인되면서 이 검은 고양이는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고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당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세계 각국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유산을 받은 고양이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도록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로 관리되었습니다. 노인이 생전에 보여주던 조용한 삶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벤 레아에게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고양이가 더 소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산을 남겨줄 혈연은 없었고 인생의 말년에 함께한 유일한 존재가 이 고양이였던 만큼 그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검은 고양이는 수년 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블랙키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산의 일부는 이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되었고 남겨진 자산은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철저히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동물과 맺어진 유대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마음을 나눈 존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난 한 노인의 선택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1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한때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알려졌던 마리아 아시우타는 평생을 주식, 투자와 부동산 거래로 보내며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가족이나 자녀 없이 혼자서 조용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며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과 나누고 있던 마지막 끈은 한 마리의 강아지였습니다. 이 강아지는 특별한 품종도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로마 외곽의 거리에서 구조된 유기견이었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방치된 채 떠돌이 생활을 하던 개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날 그 강아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한참을 망설이다 데려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 개는 사람을 경계했고 초반에는 마리아조차 잘 따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개를 정성껏 돌보았고 자신의 식사 시간에도 같은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애정을 쏟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강아지를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의 끝이 다가왔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야 할 가족은 없었고 평생을 홀로 살아온 만큼 유산을 향한 주변의 욕심도 거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에게 약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반려동물이 직접 재산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개를 돌보는 보호자와 변호사를 통해 신탁 형식으로 유산이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 강아지가 평생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유언이 공개되자 이탈리아 언론은 일제히 보도에 나섰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기견이 하루아침에 자산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그녀의 뜻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이 강아지는 일반 가정에 위탁되어 조용히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마리아가 생전에 요청한 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개가 단순히 호화롭게 사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받기를 바랐습니다.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유산은 단 한 마리의 유기견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고 남은 돈의 일부는 동물보호단체에도 기부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많은 여성이 괴짜처럼 행동한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었던 한 노인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유기견 한 마리가 누군가의 전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감동적인 유산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산을 남긴다고 하면 당연히 자식이나 배우자, 형제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해하거나 심지어는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곁에 있었고, 그들은 세상 끝에서 가장 진심 어린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게 고양이 유기견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동반자였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결국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떠날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는 돈보다 훨씬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를 나눠야만 가족이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따뜻한 온기를 준 존재는 혈연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곁을 지켜주고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눈 그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이야기 속 세 명의 선택은 단순한 기행이나 이상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방식이 달랐을 뿐 그들도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존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절대적인 신뢰와 감정이 담긴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비웃기보다 오히려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동물을 향한 사랑은 때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피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움직였다면 그 진심을 이어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